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부 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8일.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비트코인의 분석과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매수 추천,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1부, 2부 나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8월 말 그리고 9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역시 잠깐의 반등으로 6,400달러, 500달러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다시 6,2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코인업TV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당황하시는 일은 없으셨을 거고요.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탈비트화를 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는 조금 달랐던 것이 비트코인 마켓, 그러니까 사토시 마켓에서는 순환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는 증상을 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인들이 조용한 가운데 이제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채팅창에도 써주셨는데, 리플과 같은 스팀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초창기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스팀이 상당히 비트코인과 같이 같은 흐름, 그리고 시세를 파악할 때, 시황을 분석을 할 때 비트코인의 또 다른 보조 지표로 우리가 뭐 프리미엄이라든가 CGI라든가 시총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개별 코인의 가격을 하나 끌어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스팀 달러, 스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1대1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졌을 때, 또 올라갈 때 이게 진짜 반등인가 아니면 하락장의 연속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스팀 달러. 현재 6,0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약간 반등을 하면서 스팀 달러가 그 정도 상승분을 가져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개별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스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알트코인을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시황 분석이 무엇보다도 항상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조 지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코인 마켓캡은 역시 2,000달러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시장이 잠시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엄청나게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200달러 이상이 또 급락을 하면서 코인 마켓캡은 2,000달러를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36억 달러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총만 봤을 때는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어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코인들의 흐름들도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코인 마켓캡 사이트를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힘겹게 올라가다가 그 상승분이 도로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중소형 거래소에 특정 펌핑되는 코인들, 배당 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트코인의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코인들이 XRP,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탈비트화 움직임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갈 거라고 전 보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등락이 좀 있지만 역시 비트코인의 흐름 속에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만 항상 비트코인의
흐름과는 좀 정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테더의 발행량이 많아지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다시 또 반등이 시작했던 것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많이 얼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이었네요. 다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세 번째, 자 시총 3위에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탈비트와 움직임을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요 작년 시장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리플이 경쟁사양대의 관계가 있는 코인이 바로 뭐죠? 스텔라입니다. 둘은 같은 뿌리, 같은 개발자, 같은 코어를 두고 있고요. 추구하는 목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중앙거래소 중심의 유통화폐로서의 지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먼저 선점하고자 그리고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시아와 남미 이쪽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작년 시장 기준으로 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알트로 분산이 됐을 때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XRP와 같은 시총 규모가 컸던 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XRP가 끝나고 나면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바로 스텔라 이하의 코인들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시총 규모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전체 추세 움직임도 그렇고 전혀 이런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스텔라의 다음 움직임이 상승으로 꺾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작년 시장에 너무 매몰된 판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관성을 찾지 마세요.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아서 이제 다음엔 다른 코인들 안 올랐던 코인들이 오르겠지. 그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법이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리플 자체가 지금 스웨이드라든가 등등 자연적인 스스로만의 독자적인 호재에 기반해서 가격의 급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지어서 비슷한 코인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CGI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두려워지게 됐죠. 그리고 퍼드가 또다시 돌고 있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 잊을만 하면 올해의 하락에 가장 큰 핵심이 됐던 두 가지를 꼽는다면 마운트 곡스와 선물 시장 중심의 시장 편성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선물 시장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서 돌아가다 보니까 마운트 곡스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장외 거래로 처리하지 않고 시장가에 투척하면서 큰 가격의 파동이 2월 달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3월 달 초까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규모가 악화되는데 큰 핵심적인 의제였는데 지금 또다시 비트코인이 6,400달러, 500달러를 도달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물론 저는 코인업TV 시청자분들한테 이러한 추세가 진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하락으로 추세가 6,000달러까지 빠져나갈 것을 좀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대다수의 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게 아닐까 기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위기가 다가오자 각종 퍼드 중에서도 또 마운트 곡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달부터 해당 물량을요. 락업 아닌 락업이 돼 있었습니다. 9월 달까지는 마운트 곡스사의 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9월 이후는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 마운트 곡스는 9월 달 이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서두에서 2월 달이 장세가 좋았을 때도 장외 거래로 처리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던져버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이러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퍼드가 시장에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것, 이러한 어떤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CGI를 먼저 살펴보면 CGI는 263포인트입니다. 300포인트를 넘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인데 그게 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총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7%로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최고 신기록인 56%에서 58%보다는 감소를 하였지만 또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증가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식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조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모두 다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요.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조 지표가 항상 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가 고정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책에 보면 뭐 코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반달 돌칼이라고 아시나요? 반달 돌칼?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뭐 반달 돌칼이 뭐냐면 뭐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거 이 사료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자들이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야 이것은 어떤 물건이고 어떤 때에 만들어진 고대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는 유적지가 있으면 이 유적지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시대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시대라고 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사료를 주어짐으로써 그 시대가 뭐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CGI를 포함해서 보조지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지금은 시총과 CGI가 연관선상에서 정비례해서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늘어나는 것이 현재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CGI나 시총과는 반대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으로 9월달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역사의 사료처럼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트렌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를 해석하는 방법도요. 상승장이 되면 또 어떤 장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약세장이 해석되고 있고 하락장이 더 커지고 있을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CGI와 시총은 늘어나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면서 리플처럼 이더리움처럼 각자의 어떤 호재에 기반해서 잠깐 반짝이는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점유율을 줄어가면서 줄은 만큼의 자금들이 현금화로 남지 않고 다시 시장에 풀려야 된다. 이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알트코인 전체적으로요. 그것이 메이저 거래소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데 메이저 거래소가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메이저 거래소의 신규 재개가 여기서 말하는 메이저 거래소는 바이낸스나 후비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곳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요소들만 채워도 충분히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되면. 그런데 지금 원화 입금과 특히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 거래소는 이제 메이저 거래소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거래량이 전 세계 23위로까지 밀려난 업비트에 관해서 특정지에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비트가 회사가 망하지는 않죠. 업비트가 지금 무너지는 것이 다른 중소형 거래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서버 문제라든가 빗썸과 같은 어떤 장부 거래의 흔적, 뭔가 횡령 뭐 등등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관련된 루머들은 많이 돌고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업비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금은 업비트의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자금 대부분이 물려있는 분들,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정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유로 업비트의 거래량이 씨가 마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파이를 나눠 먹는 다른 타 거래소들이 생겼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악순환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으면서 업비트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보셨던 순식간에 알트코인들의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런만 보시더라도 여전히 신규라든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조건만 완성이 된다면 다시 업비트 중심의 메이저 거래소들 중심의 불마켓이 분명히 다시 도래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보조지표는요, 프리미엄입니다. 아마 리플 정도만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정도만 조금 시세가 눈여겨서 한번 프리미엄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인 프리미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은 1.74%입니다. 3% 내외이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가지고만 시장을 판단했을 때 시장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도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이 3% 내외이기 때문에 일부 대시와 같이 13%,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마이너스 0.49%, 아이콘 22% 이런 것들은 업비트나 이런 메이저 거래소의 시세가 아니죠. 국내에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시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외 시세보다 비싸거나 싸거나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전체 시장 평균의 값이 높아지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서 거래하실 때 참고하셔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효율을 보시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의 프리미엄은 2.05%, 리플 코인 자체의 어떤 호재에 기반해서 전 세계 시장이 시총 3위 규모죠. 독자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6%면 3% 이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 범위에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전 세계에 거래될 수 있는 모든 리플이 가격이 300원 초반에서 360원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 호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대를 좀 모으고 있다. 작년 스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가격 상승 전개로 인해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플을 특히 처음 거래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리플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이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올해는 워낙 시장 장세가 안 좋으니까 리플에 대해서 굳이 화자되고 이슈가 되는 게 없지만 작년 2018년도 시장에서는요. 특히 업비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더더욱 리플이 우리나라에 주는 비중이 진짜 컸습니다. 실제로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현재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죠. 김치 코인이다 이렇게도 해외 사람들도 국내 시장에서의 리플 가격을 그때는 더더욱 그러니까 원래 외국 자본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과 어떤 이 광기를 잘 알다 보니까 원래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작년은 리플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거래 동향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신경을 썼었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원에서부터 300원까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죠. 100원에서 300원이라고 하면 동전주. 지금은 엽전주가 많잖아요. 당시에는 엽전주가 그렇게 익숙한 개념도 아니었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업비트도 오픈하기 직전, 오픈한 지가 거의 하반기 말 들어서 오픈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당연히 빗썸이었죠. 빗썸에서 제일 싼 코인이 리플이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무서우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빗썸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신 분들의 그렇게 작년에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 빗썸의 오프라인 창구 데스크 직원들이 리플을 그렇게 추천했다는 그렇다 카더라는 통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보유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심하고 애증이 코인이죠. 그렇게 많이들 매수를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플 코인이 호재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올랐다가 반짝하고 끝나는 단타 위주의 코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리플 본사에서 지금 좀 이따가 제가 2부나 1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추천을 드렸던 캡코인처럼 상황이 비슷해요. 해당 거래소에 또는 개발자가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밀고 있는데 좀처럼 가격 방어는 또 안 해주는, 사실 가격 방어를 할 의무는 없죠. 개발자나 거래소나 투자자들의 바람인 거고, 또 사실 그냥 약간의 어떤 도의적인 돈도 그렇게 많이 벌어가면 가격 방어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서 사람들의 이 증오심이 엄청 많이 쌓였죠.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 2018년도의 스웰입니다. 리플 자체 행사 중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실제 가신 분들도 많으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티켓이 있었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 못했고,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상황 분위기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리플의 이 컨퍼런스가 초라했다. 유명한 사람은 모셔왔지만 되게 초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 스웰 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단타 위주의 코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매수 기대 심리보다 매도가 준비되어 있는 상시 오더북에 걸려있는 매도량이 상당히 많다. 속된 말로 시체가 많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갈아치울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스웰 발표 3일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작년 8월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결국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용두사사죠. 용두사미. 뱀의 꼬리가 아니라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났다. 그래서 용두사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리플 엄청 진짜 홀더들이 욕 많이 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고, 결국 연말에 이제 3,8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정신승리를 하셨겠지만, 전 실제로 정신승리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리플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300원이 3,800원이 됐으니까 장투를 성공하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시죠? 리플이 3,800원 만들어진 것은 작년 연말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리플만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 자본의 국내 시장에 잠식하고, 그다음에 업비트가 중심이 돼서 30% 40%의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었던 광기의 시대. 그때 스텔라는 얼마였습니까? 퀀텀은 얼마였어요? 퀀텀 13만원, 라이트코인 23만원, 이더리움 25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다 그랬던 시절. 비트코인 캐시가 500만원, 480만원이었나요? 530만원이었나요?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리플도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또 스웰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단타 위주로 가시는 게 좋죠. 장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리플이 아니더라도 모든 코인들은요, 장투로 준비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나서 요이 땅 하고서 원하시는 코인들,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던 코인들,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 코인을 좀 더 저점에서 확보를 추가로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들,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많이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호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로 많이 소통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총이 큰 굵직굵직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어떤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이런 팔로우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리플 가격이 또 엄청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장투자가 아니란다면 굳이 지금 들어가셔서 단타를 이렇게 노려보신 건 어렵다. 스캘핑은 가능하시겠죠. 스캘핑은 초단타시니까 수수료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한다면 더 좋겠지만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한 최소 단위 뭐 1원 띡인지 5원 띡인지 10원 띡인지를 계산하셔가지고 초단타 넣었다 뺐다 등락 구간을 보시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스킬핑만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단타 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스웰 기간 또는 이 호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호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날 당일날 정리를 하시면 늦기 때문에 그 당일날부터 D-Day 1 하루 전에는 이런 스캘핑들이 모두 다 마무리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고 일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오늘도 크립토 와치가 아니라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오스도 그렇고 업비트의 지금 이더리움, 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호가창이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간 가격은 5%, 3% 이러는데 지금 가격이 움찔움찔 거리는 걸로 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지금 뭔가 심경에 우리 대장님께 변화가 생겼다.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큰 변화는 느껴지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죠?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탈비토하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놀랍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호재가 있고 비트코인이 반등한다고 해서 누릴 수 없는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논외로 칠 수가 있는 반면 다른 코인들도 지금 움찔움찔 거린다? 그런다라는 것은 현재 메이저 거래소의 코인들이 특히 업비트라면 탈비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움직이고 있다 위쪽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나와 있는 업비트 코인들의 가격이 움찔움찔 거리길래 한번 차트 켜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6,200달러 선 요 바닥이죠. 여기까지 좀 도달을 하고서 빌빌거리다가 지금 양봉이 뜨면서 양봉 캔들로 잠깐 상승을 해서 6,329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현재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오늘 적절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을 하면서 냅둬도 리플이 조금 회복을 할 텐데 비약적인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투자자들, 단타 투자자들한테 약간 본질을 속일 수 있는 요소가 됐죠. 호재 플러스 비트코인의 반등기까지 잠깐 겹치면서 그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방송이 끝난 시점 새벽에 이 해당 지점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좀 지우고 다시 좀 깨끗하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해당 이 시점에서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가 분명히 6,000달러까지 좀 하방세를 찍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바로 결과를 주말에도 어제도 뚜렷한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미적미적 되던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것은 매도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버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억지로 버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특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맥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 지점,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바로 지금 오늘의 새벽에 하락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특포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것, 즉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매수 구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매도를 겪게 됩니다. 조정이죠. 반대로
매도가 끝나면 시장은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손바꿈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건데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매도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매수가 한 번 더 진행된다든지 매도가 끝났기 때문에 매수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악재 등으로 인해서 매도 구간이 길어진다라든지 이 구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간이에요. 매도 구간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포인트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두 번 다 상당한 거래량 3,000개, 5,000개의 비트코인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와서 순식간에 가격을 6,500달러에서 6,200, 6,300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다시 가격을 실선으로 밑꼬리만 길게 남기고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하락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골마서 터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이 바로 가장 컸던 게 요 하락이죠. 요런 하락들. 요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소판으로 오늘 새벽에 발생한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일부 반등을 했다고 한다면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500 저항선 부근에서 최소 보유하신 단타 물량의 일부는 익절을 하셔라. 그리고 최대 전체 물량을 익절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이제 저점에 잡으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조언도 드렸던 것이 전체 추세에는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반등은 무엇인가? 지금의 반등도 큰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뭐다? 언제나 지금 중요한 것은 최소 조건들이 있다. 비트코인이 진반등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선 6,500달러죠. 뚫지 못한 결국 이 6,500달러의 저항선을 뚫고 나서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6,800달러까지는 되돌림, 피보나치 비율에 의해서 되돌림이 돼야 된다. 여기를 뚫어서 여기까지 가줘야 그나마 진반등이니까 어떻게 하시자라고 제가 분명히 새로운 분석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반등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여전히 추세는 6,000달러까지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6,000달러까지 갔을 때 6,000달러가 지키는 싸움을 하느냐. 못 지키면 전 저점인 5,700, 800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5,700, 5,800달러를 도달함과 동시에 작년과 같은 연말에 불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추세상으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러에 대한 기대보다는 추가 더 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이라든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약 익절, 약 손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대응 시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어떻게 가는지 먼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전체 추세상의 시나리오는 그렇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6,500달러에서 6,800달러의 되돌림이 실패했을 경우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뭐 있다? 지금과 같은 횡보를 9월 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경우에 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값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제 나올 준비를 오늘의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다시금 지금 방송하면서 약간의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 6,000달러로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또 걸릴 것 같다.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9월 말까지 가져간다고 한다면 6,500달러에서 6,800달러의 되돌림을 보여주지 못한 비트코인이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6,500, 6,800달러 되돌림이 깨진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매도세가 밀려 내려왔는데 어떠한 선택으로 비트코인이 갈지 현재 예상대로 6,000달러까지 갈지 항상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 방송에서는 리플 얘기를 끝냈지만 혹시 뭐 차트상으로 볼 것이 있다면 리플 차트와 함께 캡코인 그리고 새롭게 추천을 드렸던